인간 맥심 안성기, 인간 카누 공유가 있다면 캡슐 커피엔 바로 이분이 있죠. 조지 클루니. 2006년부터 네스프레소 모델로 기용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니까 벌써 17년입니다. 이분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멋있죠? 아무튼 이런 캡슐 커피 머신 요즘엔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전엔 캡슐 커피가 비싸단 소리가 많았지만 요즘은 캡슐이 오히려 합리적이란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야 커피를 워낙 물처럼 마시니까요. 지금은 다양한 기업에서 캡슐을 만드는데요. 이걸 제일 처음 개발했던 건 바로 네스프레소입니다.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다른 식품 회사들이 캡슐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죠. 경쟁자가 많아졌다곤 하지만은 20년이나 시장을 홀로 장악한 데다 독특한 마케팅, 높은 퀄리티로 충성 고객을 빵빵하게 확보했어요. 특히 커피 부심 높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스프레소는 지금도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개미지옥인 게 일단 머신을 사면은 캡슐은 당연히 계속 사야 하고 액세서리들도 은근 탐나죠. 오늘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커피를 내리는 머신을 개발해 헤비 커피 드링커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네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 네스프레소가 만든 커피 문화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에야 에스프레소 바도 굉장히 많아졌고 커피를 내리는 방식도 다양해져서 입맛대로 커피를 고를 수 있지만요. 19세기까지 커피를 내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곱게 간 원두를 물과 함께 끓여 마시는 방법. 두 번째, 원두를 갈아 뜨거운 물에 잠시 담근 뒤 천으로 걸러내 마시는 방법이었죠. 근데 예전부터 커피를 많이 마셨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게 불만이었다고 해요. 커피를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커피를 좀 빨리빨리 내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1902년 세계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탄생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커피를 만들던 루이지 베제라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과 증기를 압력으로 통과시켜 커피를 내리는 기계였어요. 이걸 좀 더 개량해서 1906년엔 카페 에스프레소를 내놨죠. 신속한 커피란 뜻인데요. 한 잔 내릴 때 5분이나 걸리던 커피를 45초 만에 내렸으니 이름값 하는 커피 머신이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기계는 아닙니다. 작은 잔에 담긴 진한 크레마의 에스프레소가 탄생한 건 1940년대. 당시 밀라노 카페 주인이었던 아킬레 가저가 만들었죠. 피스톤 레버를 이용해서 대기압의 9배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기계를 발명하거든요. 이 기계의 탄생으로 에스프레소의 표준은 30ml가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표준은 다 이탈리아인이 만든 셈이에요. 커피 자부심이 어마어마할 만도 하죠. 이탈리아의 커피 자부심은 네스프레소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슬레 직원이었던 공학자 에릭 파브르. 이분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이분의 부인이 하필 이탈리아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내가 매일같이 파브로를 놀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좋다고 마시냐? 약이 엄청 올랐겠죠? 이쯤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길래? 파브로가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로 갑니다. 커피 맛 한번 보자 하고 간 거긴 한데요. 자기도 이탈리아 못지않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커피의 나라에서 증명하고 싶었다고 해요. 파브로와 아내는 곧바로 로마의 한 카페를 찾아갑니다. 산 에우스타키오. 여기는 지금도 로마 3대 카페라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이 집 에스프레소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역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구나. 파브로도 이곳 커피에 완전 반하게 됐죠. 대체 여기 커피는 어떻게 만드나 하고 봤더니 다른 카페는 압력 레벨을 한 번만 딱 펌핑하는데 여기는 짧게 여러 번 계속 펌핑하는 거예요. 커피에 공기를 넣으면 더 많은 풍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파브로는 공학자잖아요. 원리를 알았으니 못 만들 이유가 없죠. 스위스로 들어와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머신을 만들어냅니다. 1976년 파브르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시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때 함께 개발한 게 바로 분쇄한 원두를 넣은 캡슐이었어요. 캡슐에 원두를 넣은 건 원두가 산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물론 이때 만들어진 건 시제품이니까 좀 투박하긴 합니다. 집에 두기엔 부담스러운 사이즈죠. 10년이나 이 기계에 매달린 끝에 1986년 네슬레이 에스프레소라는 뜻의 네스프레소가 탄생합니다. 이걸 이제 팔아야 하는데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무실용 커피 머신으로 마케팅하자. 근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멀더라도 사무실 밖에서 커피 마시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외부 인사를 불러서 판을 다시 짭니다. 제일 먼저 마케팅 방향부터 바꿨어요. 회사에 두는 커피 머신이 아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가전으로 어필하는 거죠. 편리하지만은 고급스럽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당시 네스프레소의 총책임자였던 장폴 가이아르는 커피계의 샤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바로 네스프레소 클럽이라는 제도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멤버십 제도인데요. 캡슐을 사고 싶으면 여기다 전화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했고 설문을 받아서 손님 개개인 취향에 맞춘 커피 캡슐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지금은 이 역할을 어플이 대신하고 있고요. 아무튼 필터 청소 키트를 준다든가 머신을 쓰다 고장이 나면 대여를 해주는 등 서비스 퀄리티를 계속 높여나갔어요. 이렇게 네스프레소는 충성 고객을 하나 둘 확보해 나갔죠.
하지만 유럽 소비자들이 네스프레소를 좋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편리해서였어요. 우선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은 비쌉니다. 이후에 저렴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줄줄이 나오긴 했어도 커피는 기술이죠. 커피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맛이 확 바뀌거든요. 게다가 원두를 따로 사와서 그라인더로 갈고 보관하고 기기 청소까지 하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네스프레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물론 캡슐을 사는 게 원두를 사서 내려 마시는 것보다 비싸긴 하지만은 노동력을 생각하면 눈 감아줄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같은 품질과 맛의 커피가 내려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고르는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네스프레소는 기술력과 마케팅이 합쳐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후 유럽 곳곳으로 퍼지게 됐죠. 나중엔 이탈리아 사람들마저 모카포트 대신에 네스프레소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6년엔 조지 클로니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세련되고 댄디하면서 섹시한 이미지까지 갖고 있던 조지 클로니는 네스프레소가 딱 찾던 얼굴이었어요. 광고가 나가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네스프레소를 찾게 됐죠. 이때부터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캐나다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문제는 북미와 유럽은 커피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적은 용량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유럽인들과 달리 북미 쪽은 큰 용량의 드립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근데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머신은 이탈리아 전통 추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용량의 커피를 내리거든요. 이때 네스프레소가 만들었던 게 바로 버추오입니다. 40ml의 에스프레소와 80ml의 더블 에스프레소부터 150ml의 그랑룽고, 230ml의 시그니처 사이즈까지 뽑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버추오 넥스트는 535ml 사이즈의 커피까지 내리는데요. 이건 핸드드립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커피라고 합니다. 고운 크레마로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만 한 번 뽑아서 여러 명이랑 나눠 먹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버추오 광고가 나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크레마가 저렇게 풍성하게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였는데요. 뽑아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크레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커피를 회전 추출 방식으로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캡슐보단 좀 크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좀 찾아봤는데요. 버추오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바코드를 스캔한 뒤에 각 커피의 특성에 맞게 커피를 내려준다고 해요. 바코드에 심어놓은 정보를 통해서 커피를 내리는 속도나 온도, 크레마 스타일까지 맞춰서 커피를 내려주는 거죠. 초기 네스프레소는 커피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캡슐을 내는데 집중했다면요. 버추오에 들어서부터는 커피 스타일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나 하와이 코나처럼 산지 커피를 활용한 스페셜 리저브 라인과 다양한 원산지의 원두를 갖춘 마스터 오리진 라인을 출시합니다. 홈카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게 했죠. 지금은 5가지 커피 스타일과 30가지 이상의 커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라떼로 한번 마셔봤는데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이런 네스프레소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07년입니다. 네스프레소 코리아가 만들어졌고 백화점에 네스프레소 부티크가 들어왔죠. 어땠을까요? 이땐 한국의 카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네스프레소만큼은 이 카페 전쟁에서 살짝 비껴나갈 수 있었어요. 네스프레소는 주로 밖이 아닌 집에서 마시는 커피니까요. 그리고 네스프레소의 편리함은 바쁜 아침을 보내는 한국인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지가 됐죠. 사실 커피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맛도 맛이지만 편리함입니다. 이탈리아인들마저 어떻게 하면 커피를 편하게 내려 마실 수 있을까 고민했으니까요. 이렇게 네스프레소는 오리지널 머신에서 출발해 다양한 커피 스타일의 버추어 머신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캡슐 커피 머신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네스프레소가 연 캡슐 커피 시장 글로벌로 보면요, 규모가 무려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가정의 40% 이상이 캡슐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캡슐을 쓰고 난 뒤에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스프레소 캡슐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실 뜯고 가루 털고 분리 배출하는 게 좀 귀찮죠.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스프레소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재활용백에다 다 쓴 캡슐을 넣어 매장에 가져다 주거나 캡슐 주문 시 수거 요청을 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직접 가져가기도 하죠. 스위스에선 1992년부터, 국내에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 꽤 긴 재활용의 역사를 가진 셈입니다. 네스프레소 캡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탈리아인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한 공학자의 자존심과 맛있는 커피를 빠르게 내려 마시고자 했던 욕망이 만든 네스프레소. 지금은 많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든 상품이 됐죠. 앞으로 캡슐 커피보다 더 빠르면서 맛까지 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언제나 대환영이거든요. 네스프레소가 벌써 한국 진출 15주년을 맞는데요. 이걸 기념해서 11월 한 달간 꽤 큰 혜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돈실랑 시청자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니 함께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